20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표는 탈당 지역에 새 인물로 물갈이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연빈나 앵커가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 수성갑입니다. 전통적인 투표 성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31년간 야당과 뿌리가 같은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가 48.8%의 지지도를 보여 새누리당 김문수 예비후보와의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는 정반대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1.3%로 16.6%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상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 지역에서는 두 여성 예비후보가 박빙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의원이 31.4%,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29.6%의 지지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이 43.4%, 더불어민주당은 21.9%로 더불어민주당을 2배가량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서대문갑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원조 친박 새누리당 이성원 의원이 5번째 대결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2대2로 팽팽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우 의원을 뽑겠다는 의견이 39.9%였고요. 이상원 의원은 35.7%로 이 후보를 2.2%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하지만 정당만 보고 투표를 했을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1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가 있는 곳이죠. 서울 영등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권 중진 의원의 재도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지역인데요. 새누리당 소속의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진재범 씨의 대결에서 권 후보가 35.3%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경기 수원갑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도왔던 손학규맨들의 대결이 예상되는 곳인데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찬을 의원이 36.6%였고요. 박종희 의원은 31.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이 39.5%, 더불어민주당은 23.9%, 안철수 신당은 17.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실시를 했고요. 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했던 내용을 인용 보도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구 지역인데요. 예. 대구 지역의 이른바 진박들이 좀 출마를 선언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의원의 계속되는 대구 구회,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 그래픽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특히 김부겸 의원이 출마한 대구 수성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꾸준하게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예. 조사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6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지금 다 앞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51%. 그렇죠. 이게 전통적으로 여당이 우세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후보 인물 투표의 영향도 꽤 받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실질적으로 김문수 지사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보여줬던 진정성, 그 다음에 이런 지역 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실제 선거 결과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냐는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버 리포팅이라고 그러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하. 90% 이상 투표한다라고 한다고 하죠. 예. 근데 예. 실제 선거 결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김문수 지사를 지지한다라는 그 대구 수성갑 유권자들의 만약 그렇게 표출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지역주의 투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갑자기 온 인물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 같이 뭐 열심히 한 지역 후보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게 20대 총선에서도 실제 표로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북고 선후배 사이에 대구 수성갑 여론조사 결과 봤고요. 이번에는 부산 지역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예. 여성 지역이 됐어요. 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산 사상입니다. 자, 손수조 의원 후보죠. 31.4%, 그리고 배재정 의원은 29.6%.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엄청나게 박빙인데요. 제가 그 지역주의에 관련한 조사를 해보면은 예. 부산은 광주라든지 대구하고는 조금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약간 이념적으로 좀 더 분화돼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야당 후보들이 당선도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손수조 예비 후보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후보가 불출마를 하지만 그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손수조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실은 약간 문재인 대표하고의 경쟁 속에서 이렇게 과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박빙해서 두 여성 후보들 간의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지율이 한 두 후보 합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 후보를 아하. 결정하지 못한 다수의 부동적인 유권자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런 부동층의 유권자의 표심을 양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좀 더 많이 획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생각을 이 지역은 부산 사상은 또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뭐 봐야겠죠. 그렇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는 지역들은 수도권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공이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해봐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서대문 갑인데요. 우상호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 친박계죠. 이성헌 전 의원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가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의 대결에서 2대2 전적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박빙이네요. 이 두 분 굉장히 질긴 인연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 약간 재밌는 선거 결과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그 총선 당락을 주고받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상헌 의원이 맨 처음에 2000년도에 당선이 되셨는데 2004년도에는 우상호 의원이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08년에는 이성헌 의원이, 그 다음에 2012년에 우상호 의원이 됐습니다. 순차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성헌 전 의원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걸로 보면은 우상호 현 의원이 좀 더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고정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더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23.8%지만 예. 우상호 의원의 개인적인 지명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이성헌 후보의 35%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결국 우상호 의원의 표가 잠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나온다고 해서 우상호 의원의 표만 잠식할 것이냐 꼭 그렇지 것 같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그런데 양쪽 후보들의 표를 가져갈 텐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 측면에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안철수 신당 후보가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거는 좀 더 있다. 지켜봐야 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당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예.
탈당 이후 과연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관심이 모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야권의 추가 탈당의 수순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야당의 어떤 큰 재편을 이끌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전폭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추가 탈당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탈당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어느 정당으로 나왔을 때 내가 20대 총선에서 더 경쟁력을 갖고 당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호남 지역에 있는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탈당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갖고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탈당하는 경우는 없고 추가적으로 1명, 2명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는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다시 손을 잡을까요? 그러면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그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탈당을 했을 때 딜레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새정치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러는데 예.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하거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 받아주기도 참 그렇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왕이면은 빨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나오려면 빨리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었던 건데 지금 사실은 그게 약간은 더디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의 야권 분위기가 어떤지 잠시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선택이 고뇌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적에 관한 부분은 각 국회의원들의 고독한 결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당에 합류하시는 건가요?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고 청년들을 위해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도 이제 회사를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누군이 사장님인지 하는 것이 멋있지 않아요. 자, 이러자 문재인 대표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물갈이를 하겠다. 새로운 인물 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불 작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좀 더 편하게 인재 영입이라든지 공천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를 갖고 탈당이 없기 때문에 개파 간의 갈등이 있고 거기서 누구를 공천해야 될지를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선 나갔기 때문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신들을 공천을 해가지고 맞불 작전 비슷하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역대 국회들이 계속 국회에 끝나면은 그 국회의 평가가 최악인데요. 이번 19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악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물 투표가 중시하고 지금 양대 거대 정당들이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런 투표를 할 유권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가는 분들을 뭐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그 인물 투표를 고려해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뭐 계속 지금 공천 룰 갖고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자,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험지 출마하는 사람들은 정치 신인이니까 가산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청와대 수석 지낸 사람이 그리고 장관 지낸 사람이 과연 정치 신인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한 정치 신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했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선거에 출마 안 했다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을
뽑고 싶어 하고 공천을 주고 싶어 하는 계파가 있고 현역 의원들은 또 현역 의원대로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싶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호 충돌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산점을 정치 신인이라고 해도 진짜 정치 신인과 예. 이 뭐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수석 정도 급한 이거 같은 점수를 주는 게 과연 이게 온전한 기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가산점을 만약에 공천 단계에서 주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끔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선 투표 여론조사상에서 오차범위 있을 때 결선 투표 가서도 가산점 얘기를 하는데 결선 투표에 가서는 가산점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뽑혀가지고 결국은 당원들이라든지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서 후보자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청와대에서 수석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마하는 거는 참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쉬운 길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예,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른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건 지방자치 얘기입니다만 계속 유권자들 만나고 어렵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금수지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